자, 안녕하세요. 비스트레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발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희 비스트레인에서 추천하는 세바 커스텀 스케이트를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보통 하드 타입 제품이 다 그냥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이유들이 보통 근데 하드 타입이 아니더라도 뭐 카본이라던가 아니면 뭐 히트니스 신어도 뭐 유사한 발 통증이 있으니까 지금 스케이트를 타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20년 넘게 스케이트를 타면서 수많은 제품을 많이 타봤죠. 뭐 몇 종을 탔는지 뭐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타오면서 저 또한 발의 통증을 거의 여러 유형대로 다 겪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발의 압박. 자, 우리 발이, 자, 일단 발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짠. 자, 발 하나 모셔왔고요. 자, 발의 압박. 자, 우리가 발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그냥 일반 신발로 비교하자면 발을 막 이렇게 조이지는 않잖아요. 자, 근데 우리 스케이트는 이렇게 지상고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품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조가 발을 꽉 견고하게 잡아줘야 되다 보니까 자, 발을 이제 압박하는 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집 통증. 보통 이제 발이 이게 이제 오른발이라 가정하면 안쪽 부분 여기에 물집이 많이 잡히거든요. 제가 뭐 사진 참고로 띄워놓겠지만 저도 물집이 뭐 거의 500원짜리 수준으로 크게 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복사뼈라든가 부주상골, 보통 안쪽에 이제 요쪽 물집 잡히는 요 부위에 부주상골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뼈를 눌러서 뼈에 의한 통증, 저 또한 이런 복사뼈 누르는 통증을 겪어봤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계속 스케이트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어떻게 좀 완화하면서 탈 수 있을까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 보시면 발 통증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부분에서 설명할 때 발 통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오늘은 종합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발 압박. 자, 압박에 대한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 제가 잠시도 얘기했지만, 자, 이 쉘이 딱딱해요. 그냥 말랑할 수가 없죠. 보면 딱딱합니다. 이 딱딱한 하드쉘에 우리 발을 넣게 되는데, 편안하게 신고자 하면, 사이즈를 여유있게 신게 된다면, 쉘이 발을 압박하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인라인 타게 되면, 이런 흔들림, 어느 정도 이렇게 유격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동작들의 반응도 떨어질 뿐더러, 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 발을 쬐이는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안착했을 때 발의 유격이 최대한 적은 상태의 쉘 크기가 본인 발에 잘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박이 싫다고 너무 이제 큰 사이즈로 가는 것도 반대합니다. 나중에 물집 상처로 이어지기 때문에 쉘은 적당하게 딱 맞는 쉘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 뭐 발볼이 있으신 분들도 어쩔 수 없지요. 자,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사이즈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압박에 의한 통증을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스케이트를 벗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하드쉘을 빗대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뭐 제가 다른 종류의 뭐 카본 스케이트 신을 때도 가끔 이제 새 제품을 신으면 발 압박이 느껴집니다. 예, 카본도 이제 밑에 여기까지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쬐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는 버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신고 나서 조금 아픈데 그래도 참고 타야지. 자, 그러다가 병납니다.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스케이트를 벗고 발에 휴식 기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뭐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그래서 발이 괜찮아지면 다시 스케이트를 신고 탑니다. 또 타다가 또 아파 올 것 같죠? 그럼 그때 또 벗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기 직전에 미리 벗어주는 거, 이게 저는 아주 좋은 큰 효과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압박이란 것은 이제 내 발에 쬐임이 더 있다는 건데, 자, 이럴 때는 첫 번째로 본인의 양말 두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양말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나는 실책을 재고 거기에 맞는 스케이트를 잘 샀는데, 이제 지금 겨울 날씨죠. 자, 등산 양발 두꺼운 걸 신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 발이 5mm 정도 큰 상태에서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압박을 좀 더 느끼겠죠. 그럴 때는 조금 얇은 양말을 신고 한번 넣고 한번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런 공간 그 여유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참 발이 그만큼 많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양말 두께를 한번 고려해보라. 이게 두 번째이고, 자, 세 번째는 얇은 양발 신어도 그렇고, 그리고 신고 벗고 했는데도 이게 뭔가 쫄림이서 아프다. 자, 그럴 때는 깔창을 한번 빼고 타보세요. 자, 마지막 제가 깔창을 빼고 타보란 이유는 아무래도 쉘 전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자, 노면의 진동이 타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럼 발바닥에 그 진동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근데 깔창이 하나 없으면 되게 또 딱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불규칙한 바닥에서 타지 마시고 매끈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던가 뭐 대리석이라던가 매끈한 바닥에서 조금씩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깔창까지 빼게 되면 이제 어쨌든 최소한 5mm
5mm 정도 내부 공간이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바닥에서 깔창을 빼고 스케이팅을 조금 해보시고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타시다 보면 자, 이 안에 자, 손부츠는 이렇게 우리가 하중을 받아서 이렇게 인 아웃 엣지를 쓰면서 이렇게 숨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죽으면 또 한 5mm 커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깔창 빼고 숨 죽고 이러면 거의 뭐 10mm까지는 아니겠지만 10mm에 근접한 공간이 늘어졌다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케이트를 맞출 때는 가급적이면 완전 딱 맞게, 또는 약간 고통을 조금 참을 수 있는 분은 약간 작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압박에 의한 통증 해결법에 대해서 잠시 또 얘기를 해봤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물집으로 이어질 건데, 이 압박과 이 물집 해결 방안에서 물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일단 물집은 제가 그간에 뭐 저는 물집이 잡혔다 안 잡혔다 한 적이 많은데, 특히나 하드쉘 신을 때 제가 물집이 좀 많이 잡혔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쉘이, 자, 카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위에 이제 가죽 형태로 덮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스트랩을 쪼으면 그 가죽이 스트랩에 이 쪼이는 장력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발등에 유격이 없이 딱 핏감 있게 맞게 되죠. 자,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카본 슈즈를 신을 때는 거의 없었는데, 이 하드쉘은 이 쉘 자체가 버티잖아요. 얘를 쪼아도 어지간하게 꽉 쪼우지 않는 이상은 이 쉘이 이 스트랩의 힘으로 꼭 누르기까지는 많이 쪼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단단하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딱 조임을 딱 만들지 않으면 또 발등을 짓누르거나 또 그런 부분이 또 발생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장거리 주행 뭐 한 일단 무조건 20km 이상 로드 할 때 제가 많이 잡히곤 했는데, 왜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카본 슈즈 신을 때처럼 그냥 대충 조금 여유 있게 조고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쉘에서는 이 공간이 이제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쪽 이너부츠와 발과 이렇게 마찰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마찰이 곧 열이 발생되고, 그 열이 우리 발에 자극을 줘서 이제 물집 상처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사이즈가 크면 물집 상처가 조금 납니다. 아니면 뭐 이제 어떤 특정 부위가 이제 계속 뭐 마찰이라는 거 먼저 닿아서 이렇게 열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법은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양발을 조금 두꺼운 걸 신어서 뭐 열을 제가 조금 피부가 좀 덜 받게 한다던가, 그리고 제가 발목 밴드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자, 발목 밴드를 이렇게 착용을 하셔서 이렇게 열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흔들림 없이 발을 꽉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물집 상처 나신 분들은 그렇게 운동하시고, 1시간 미만으로 타신 분들은 물집 상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우연찮게 오늘 막 2시간 3시간 막 발을 많이 움직이면서 썼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안쪽이 약간 뭐 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면 그게 발이 내가 안에서 약간 놀고 있다, 어디서 마찰을 받고 있다 라는 증거기 때문에 이게 스트랩을 잘 쪼으시던가 뭐 양발 두께를 활용해 보신다던가, 나중에 또 이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숨이 죽으면 내부 공간이 커진다고 했죠. 그때는 오히려 깔창을, 기존에 깔창도 숨이 죽습니다. 체중이 자꾸 눌러지면 두께가 처음에 이만했는데 나중에 납작이 되거든요. 깔창을 해서 빼고 조금 두꺼운 깔창을 좀 넣는다던가, 아니면 깔창 하나 더 넣는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물집 상처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뼈 누름에 의한 통증에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우리가 발에서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복사뼈, 이제 복숭아뼈라 하기도 하죠. 복사뼈와 발에 이제 안쪽에 이제 여기 뼈가 나오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냥 부주산골이라 하는데, 뭐 제가 뭐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뼈가 나오면 그 뼈가 이제 이게 닿기 시작하는 거죠. 이 쉘의 딱딱한 부분에 닿아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가 이제 눌러지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주산골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복사뼈가 이 커프 여기 안쪽에 요쯤 부위가 되겠죠? 여기 이제 눌러서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 일단은 이제 힐 패드를 이 뒤꿈치 쪽에만, 왜냐면 이게 또 뭔가 더 넣게 되면 발 전체가 또 너무 다 올라가고 또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뒤꿈치 힐 패드 같은 거를 따로 제가 구해서 이제 높이 조절을 받죠. 그래서 여기가 누른다 그럼 좀 더 높이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간섭을 피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아대 착용이, 여기 보면 이 네오플랜 재질인데 여기 약간 발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부분이 완전 딱딱하게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죠, 이 탱탱한 부분이 충격을 완화해서 이제 저의 뼈 통증을 좀 줄여준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조금은 보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제가 신고 있는 장비가 편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안 신게 되긴 하던데, 뭐 어차피 뭐 다른 분들은 뭐 뼈가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장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드부츠 형태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하드부츠가 뭐 신었다 뭐 확률적으로 뭐 무조건 다 발이 아프다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이즈를 어떻게 잘 맞췄는가 아니면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꾸준히 신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하드부츠를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뭐 하드부츠가 가지는 그런 이점들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적당한 입문형에 대한 그런 가격대라던가 뭐 가성비 모델은 확실히 하드부츠가 여러 종류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오랫동안 스케이팅을 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비스델라이고요. 저는 또 다른 인라인 관련 정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끝.